목표가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구현해보고 싶어.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먼저 계획을 세워줘 라고 쭉 보내보면 지금 페이스트 텍스트 8라인 나왔죠. 그래서 보내고 한번 해보면 지금 여러분이 클로드 코드나 코덱스를 사용하시면서 이 기능만큼 반드시 한 번쯤 이용해 보셨을 건데요. 바로 스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스킬 기능을 활용을 해서 되게 많은 자동화 작업들을 한번 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한번 유용하다고 생각이 드는 그런 스킬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바로 가시죠.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면 왼쪽이 코덱스고 오른쪽이 이제 클로드 코드입니다. 이 두 세션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스킬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른쪽 화면 먼저 한번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클로드 코드에서 스킬을 굉장히 많이 이용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슬래시를 한 뒤에 뭐 슈퍼 파워스 아니면은 뭐 라이딩 플랜 아니면은 뭐 G 스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스킬들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용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만 이 스킬을 클로드 코드에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왼쪽에 코덱스에서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코덱스에서는 슬래시를 누르면은 스킬 목록이 안 나옵니다. 코덱스에서는 왼쪽에 보시면은 Shift하고 달러 표시를 눌러주셔야 이렇게 스킬들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스킬들을 한번 쭉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본격적으로 넘어가서 먼저 코덱스에서 여러분들께 한번 제 스킬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바로 이 왓치 비디오입니다. 이 왓치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코덱스나 클로드에게 눈을 달아주는 스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GitHub 레포를 한번 살펴보면은 한 유튜버가 한번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클로드에게 눈을 달아주게 된 겁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만약에 유튜브 영상을 그냥 주게 된다면은 클로드는 그거를 읽을 수가 없어요. 읽을 수가 없고 그리고 이 유튜브 내용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왓치 비디오 내용을 주게 된다면은 클로드가 그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고 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프레임을 나눠서 직접 이제 영상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렇다면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제가 이 왓치 비디오 스킬을 안 주고 그냥 한번 줘볼게요. 이 유튜브 타이핑을 안 하고 이 유튜브 내용 한번 볼 수 있어? 라고 하면 제가 그냥 쭉 줘보겠습니다. 쭉 줘보고 그냥 한번 쭉 보내볼게요. 그러면 일단 클로드 이제 코덱스죠. 코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따로 제가 스킬을 안 달아줬기 때문에 이 유튜브 내용을 바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근데 지금 잠깐 보시면 왓치 비디오 스킬 지금 보시면 제가 링크를 줬는데 자동적으로 지금 왓치 비디오 스킬이 이제 로드가 되게 되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따로 이제 계속해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클로드 내부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한번 또 물어볼게요. 그럼 왓치 비디오 스킬 없이 그냥 저 링크만 줬을 때 따로 유튜브 영상을 볼 수는 없어? 라고 한번 또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한번 쭉 넘겨보겠습니다. 그럼 왓치 비디오 스킬 없이 한번 그냥 쭉 봐줘. 옵션이 아니죠. 왓치 비디오 스킬 없이 한번 봐줘. 라고 쭉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왓치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링크에서 영상 메타데이터와 천재 자막을 직접 가져온다고 합니다. 다만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게 이 자막을 들고 온다는 게 아니에요. 이 자막은 누구나 한번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막이 무엇이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 항상 이런 스크립트를 주죠. 스크립트를 주고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봐라, 요약해봐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막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왓치 비디오 스킬을 줘가지고 한번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왓치 비디오 스킬을 주고 방금 내가 준 유튜브 영상 링크에서 단순히 내용 요약이 아닌 이 영상의 모션 그래픽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봐주고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점은 한번 알아봐줘 라고 한번 또 보내보겠습니다. 또 보내보고 한번 또 이렇게 이제 보내주게 된다면 바로 또 이제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왓치 비디오에 비주얼 모드라는 게 있어요. 비주얼 모드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영상들을 직접 가져와서 그 영상들에 대한 비주얼을 직접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볼 수 없었던 이제 클로드나 코덱스에서 화면 분석에서 중요한 구분이 보입니다. 이 영상은 하나의 모션 스타일이 아니라 두 층으로 구성이 된다. 본편은 어두운 스튜디오 삼각 녹색 UI 모션이고 시연 결과물은 정지 일러스트에 느린 줌을 얹은 피겨스틱 애니메이션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영상 화면을 보고 이렇게 저에게 눈을 달아줘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유용하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유튜브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까 방금 보면은 제가 타이핑을 안 하고 전부 다 이렇게 특정
삐빅 이런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이 소리를 하고 말만 했더니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번 더 누르고 기본적으로 되었더니 이런 식으로 타이핑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릴 거냐, 바로 이 타임리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타임리스라고 하는 프로그램 여러분들께서 한두 번쯤은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타임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항상 이제 프롬프팅을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손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손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렇게 손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이제 이렇게 프롬프팅이나 영상을 수정하는데, 아니면 또는 코드를 수정하는데 굉장히 조금 많이 이제 생산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 받으실 거예요. 다만 이 타임리스를 쓰게 된다면은 단순히 목소리를 이렇게 단순히 전사해주는 그런 스킬이 아닙니다. 제가 한번 이 코덱스 내부에 있는 이 보이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코덱스 내부에게 제가 한번 쭉 그대로 명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덱스 내부에서 지금부터 내가 이러한 바이브 코딩 결과물을 만들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일단은 뭐 백엔드도 필요하고 프론트엔드도 필요하고 뭐 다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스택을 쓸지 모르겠어. 그래서 너가 한번 쭉 알려줘서 나와 함께 구현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한번 해서 쭉 이렇게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덱스에서 전사를 하고 있겠죠. 전사를 하고 기다려 보면은 기본적으로 코덱스 내부에서 내가 이렇게 바이브 코딩 결과를 만들고 싶은데 그냥 이렇게 음질을 전사만 해줍니다. 전사만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타임리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말해볼게요. 지금부터 내가 바이브 코딩을 하고 싶은데 백엔드도 만들고 싶고 프론트엔드도 만들고 싶어.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만들지 몰라서 너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먼저 계획을 알려줘 라고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게 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줄바꿈도 하게 해주고요. 아까 코덱스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세세하게 그리고 구조화시켜서 이렇게 프롬프팅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프롬프팅을 하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뒤에 스킬을 설명드릴 때는 오늘은 이렇게 타이핑을 안 할 겁니다. 타이핑을 안 하고 오직 버튼 하나만 눌러서 이렇게 말로만 한번 저희가 쭉 진행을 해볼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스킬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이 슈퍼파우스입니다. 이 슈퍼파우스 스킬 같은 경우는요, 이 GitHub 숫자 수가 지금 거의 20만 개가 거의 넘어갔어요. 굉장히 유용하고 굉장히 좋은 스킬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슈퍼파우스 스킬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한 문장으로 그냥 말할 수가 있어요. AI가 성급하게 코드를 짜지 않고 숙련된 개발팀의 업무 순서대로 일하게 만드는 운영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유용하게 쓰는 브레인스토밍, 라이팅 플랜, GitHub 워크트리, Git 워크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항상 이 슈퍼파우스를 기반으로 해서 같이 계획을 세우고 같이 라이팅 플랜 작성을 하고 그 다음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 슈퍼파우스 스킬을 사용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저는 약간 제 결과물의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슈퍼파우스 스킬을 사용하는 것도 간단해요. 마찬가지로 누름지에 슈퍼파우스라고 검색을 해보면 되게 여러 가지 스킬들이 있는데,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스킬 쓰게 되는 건 바로 이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 같은 것들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AI가 코드를 직접적으로 구현하기 전에 조금 더 심화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가 딱 나와 있네요. 하나의 이제 흐름을 보자면 예약관리 웹사이트를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했을 때 브레인스토밍으로 먼저 필요한 기능을 정리를 하고 라이팅 플랜스로 작업 순서를 만들고 유징 깃 워크트리스로 안전한 작업 공간을 만든 다음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로 방식으로 기능 구현한다. 그래서 그냥 올인원 워크스페이스, 올인원 기능, 올인원 플러그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바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가장 유용한 스킬 바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대망의 세 번째 스킬인데요. 이 스킬은 스킬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플러그인에 조금 더 가깝습니다. 바로 어떤 플러그인이냐, 이제 개인적으로 플러그인이 스킬과 MCP 목록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떤 스킬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코덱스 스킬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페이블 5로 계획을 세우고 코덱스 구현을 해라 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도와줄 수 있는 바로 플러그인입니다. 직접 오픈AI에서 직접 만든 플러그인이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터미널에서 코덱스를 호출할 수 있는 그런 플러그인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부적으로 코덱스 리뷰 스킬, 코덱스에게 구현을 도와주는 스킬, 아니면 코덱스에게 결과를 들고 오는 스킬, 그런 것들을 한번 쭉 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한번 쭉 사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제가 쓰고 있는 터미널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시먹스를 쓰고 있고 시먹스에서 한번 쭉 써볼게요. 제가 여기서 클로드 코드를 한번 켰고요. 기존에 제 같은 경우에는 슬래시하고 코덱스라고 치면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코덱스 플러그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얘한테 프롬프팅을 하고 계획을 세워볼게요. 똑같이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께 한번 또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타임리스를 한번 또 써보겠습니다. 이 타임리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아까 거기 있는 웹, 앱 거기서만 구현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터미널에서도 구현이 됩니다. 그래서 터미널에서 개발하시는 분들께서는 추천하는 툴이다
라고 제가 생각이 들게 되는데 한번 쭉 구현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나만의 ERP 시스템을 만드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울 거야. 기본적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계획은 클로드의 페이블 5로 이용을 할 거지만 이제 실질적인 구현은 코덱스에게 맡길 건데 코덱스에서는 이제 루나 모델을 이용을 할 거고 루나 중에서 추론도는 하이 모델을 이용을 할 거야. 그래서 페이블 5를 계획을 세우고 클로드로 구현을 하고 그리고 둘이 한 번 더 코덱스 스킬을 활용한 이제 교차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이제 그런 식의 프레임워크로 좀 가져가고 싶어. 그리고 개발적으로 있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ERP 안에는 되게 여러 가지 목록들이 필요한데 어떤 목록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라든지 아니면 나의 영업 관리를 할 수 있는 건 파이프라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구현을 해보고 싶어.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한번 쭉 먼저 계획을 세워줘. 라고 쭉 보내보면은 지금 페이스트 텍스트 8라인 나왔죠. 그래서 보내고 한번 해보면 지금부터 나만의 ERP 시스템 만드는 계획을 세우기로 해. 기본 모델의 경우 클로드의 페이블 5 이용을 하고 실질적인 구현은 코덱스를 할 생각이야. 코덱스에서는 루나 모델을 이용하되 그 중에서도 추론도가 높은 하이 모델을 이용을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딱딱딱 제가 되게 어수선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조화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그냥 전사만 하는 툴이 아니라 이렇게 내가 내 말로 하는 것들을 구조화 시켜주고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AI에게 이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오토 모드를 바꾸고 한번 쭉 보내보겠습니다. 보내보고 실질적인 플랜을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다 계획이 완료되었고 여기서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구현은 계획은 페이블 5로 세우되 구현은 코덱스 CLR을 활용을 해서 리슬링 하이 모델로 해서 루나 모델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쭉 나오게 되죠. 1차 검증은 클로드를 하고 교차 리뷰에서 코덱스와 클로드가 코덱스 구현분을 상호 리뷰에서 메인에서 머지하겠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덱스 플러그인, 코덱스 스킬을 사용하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항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계획은 케이블 5를 하고 구현은 클로드로 해라, 아니 코덱스로 해라, 라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만약에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이렇게 바이브 코딩을 한다고 하면은 요렇게 요 순서대로 좀 이렇게 해보고 있는 편입니다. 다음 네 번째 스킬입니다. 이 네 번째 스킬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굉장히 또 자주 쓰고 굉장히 또 유용하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스킬인데요. 바로 그릴미 스킬입니다. 이 그릴미 스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나를 좀 더 인터뷰해주는 내 생각을 좀 더 꺼내주는 그런 스킬에 가깝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구현을 했을 때 이것도 구현하고 싶고 저것도 구현하고 싶고 뭐 다른 것도 되게 구현하고 싶잖아요. 근데 생각은 떠오르는데 되게 뭔가 이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뭔가 어떻게 조금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제 이 그릴미 스킬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릴미 스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달러 표시 눌러주시고요. 그릴미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제 마찬가지로 그릴미와 그릴링이 나와 있는데 두 개는 그냥 뭐 똑같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릴미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번 또 물어볼게요. 지금부터 나는 바이브 코딩을 하고 싶은데 개인 ERP를 만들고 싶어. 개인 ERP를 만들고 싶은데 안에 뭘 넣어야 될지 모르겠어. 나와 인터뷰 해주면서 조금 그런 것들을 구체화해줘. 라고 한번 쭉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고 한번 또 보내볼게요. 보내보고 이제 스킬을 실행하기 때문에 이제 저하고 좀 인터뷰를 하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파고들어서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버릴 것을 구체화하겠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되게 나에 대한 정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씩 뽑아내준다는 그런 역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질문해 줍니다. 1라운드, 가장 없애고 싶은 혼란이 무엇인가? 그래서 2라운드, 그래서 ERP의 적용 범위, 이 시스템은 어디까지 관리해야 되나? Q3, 가장 중요한 사용자의 역할, 그리고 Q4, 매일 시스템에 들어간 핵심 순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해야지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지난번에 기획을 했을 때 쓰는 그런 매니페스트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래미 스킬을 활용을 하면은 내 머릿속에 뭔가 모호한 것들이라도 좀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 리모션 스킬입니다. 이 리모션 스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제 유튜브를 보시다 보면은 앞쪽에 이렇게 모션 그래픽처럼 나타나게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이게 바로 전부 다 이 리모션을 만든 겁니다. 리모션은 요즘 약간 가장 핫한 영상 편집을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뭐 컷 편집 아니면 모션 그래픽 생성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는 역할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 리모션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들의 이런 모션 그래픽들을 좀 되게 자주 만들고 있는 편입니다. 이 리모션 같은 경우는 이 리모션 사이트에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독스가 있어요. 독스에서 아래쪽에 내려 보시면 여기에 AI가 있습니다. AI 들어오셔서 여기 스킬스가 있거든요. 이 스킬스를 그대로 설치해 주시고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레퍼런스를 주시고 한번 여러분들께 한번 쭉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띄워 드릴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한번 만들 수가 있어요. 좀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여러분들께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쓰고 있는 이런 스킬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는데요. 되게 조금 많이 쓰고 있죠. 되게 좀 처음 보신 것도 계실 거고, 되게 생소한 것도 계실 거고, 아니면 나 이거 알고 있는데 라고 하신 것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스킬들 활용을 해서 되게 또 많은 것들을 또 보여드리고 싶으니까요. 한번 쭉 다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봐야 되는 이 타임리스를 활용을 해서 앞으로 전 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키보드로 안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보이스로 전부 다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제 GPT 라이브가 또 나왔거든요. GPT 라이브가 또 나와서 저는 지금 저에 대한 모든 작업들을 전부 다 이렇게 보이스로 처리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타임리스 굉장히 편하고 여러분들을 위한 제휴 코드 그리고 이렇게 어플레이트 프로그램 타임리스와 협업을 해서 여러분들을 위한 혜택들도 좀 이렇게 준비해봤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보시고 이 타임리스 꼭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타임리스에서 이 말하기만 좀 이용을 했지만 추후에 힉스피드와 한번 들고 와서 이 타임리스 말하는 것들을 한번 번역해가지고 조금 더 고퀄리티 그런 것들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플로우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럼 다음에 한번 더 이 타임리스를 한번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더 소개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